우리 애비 창업자 여러분께 제가 별표 5개짜리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고객층을 고객을 100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권은 연인이 한 70% 이렇게 우리가 매출을 유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나 출장 고객 손님이 한 30% 이런 비율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5천만 원씩,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좋은 상권이 아닙니다. 호텔 객실을 우리가 판매를 하다 보면 그중에 가장 깨끗하게 객실을 사용하는 인원은 말이죠. 제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호텔에 근무하면서 청소도 2년 6개월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이제 약속한 대로 별표 5개짜리 팁을 하나 드리고요.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남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릴 건데요. 잠시 후에 말이죠. 우리 애비 창업자 여러분께 제가 별표 5개짜리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전남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 입지한 호텔이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먼저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 필요 물건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물건 번호부터 한번 볼까요? 120 321번에 해당되고요. 사용 승인일 2002년 12월 17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하층은 말이죠.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 지하층은 바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건물이 1층이 주차장, 지하에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주차가 20대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지 면적 볼까요? 대지 면적 549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166평입니다. 연면적, 건축물의 면적이죠. 1650제곱미터고요. 평수는 499평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직영 중이고요. 매가는 지금 28억에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전남에 입지한 호텔이죠. 현재 융자는 15억, 1금융권에 현재 소유자는 15억을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최대 융자 살펴봤더니 27억까지 가능하시고요. 따라서 자기 자본 13억으로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호텔입니다. 현재 매출은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월 매출이 4천만 원이면 매출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객실수 상당히 많습니다. 38개죠. 주차 20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3.3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163만 9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541만 8천 182원에 해당되는 전남에 필요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입니다. 본 물건은 이렇게 보시면 상권 자체가 말이죠. 먹자 상권, 먹자 상권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 먹자 상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젊음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젊음의 거리 이런 상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연인 고객이 많이 오겠죠. 연인 고객. 고객 손님이 상당히 많이 오는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연인 고객이 대실이나 형태를 보시면 대실이나 숙박을 통해서 많이 입실하시는 그러한 상권입니다. 물론 연인 고객이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100% 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손님보다는 연인 고객 손님이 좀 많이 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층을 고객을 100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권은 연인이 한 70% 이렇게 우리가 매출을 유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비즈니스나 출장 고객 손님이 한 30% 이런 비율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예를 들면 이제 어떠한 상권이 있는데 A라는 상권이 있는데 이 상권은 출장 손님이 좀 많이 오는 상권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러한 상권은 어떻겠습니까? 고객을 100으로 봤을 때 연인 고객 손님은 30%, 그죠? 네, 그다음에 비즈니스, 네. 출장이나 비즈니스 고객이 이렇게 70%를 차지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B 상권이 있는데 말이죠. B 상권도 역시 비즈니스가 많이 오는 상권입니다. 그러면 고객을 100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가 이렇게 95%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95% 플러스 연예인 고객이 한 5% 정도 이렇게 오는 상권이 있습니다. 이런 상권은 어떤 상권입니까? 이런 상권은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산업단지가 있어요. 네, 산업단지. 여기가 이제 산업단지면 여기에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다 이제 공장이나 사무실이 많이 있는 상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상권은 어떻습니까? 이 상권 내에 이제 상업지역이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상업지역이 아주 좁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상권은 95%, 5% 이렇게 형성되는 상권입니다. 이 비율이 말이죠. 이 비율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리스크예요. 왜 그럴까요? 1년 내내 365일 출장 손님이 많이 오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주기별로 분기별로 이제 출장이 좀 덜 오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오면 비율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출이 조금 현저하게 많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출이 월 평균 매출이 12개월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는 게 리스크가 없는 그러한 상권이죠. 그런데 월 매출이 말이죠. 편차가 좀 심해요. 어떤 달은 한 1억씩 나오고 어떤 달은 한 5천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런 상권은 말이죠. 리스크가 있는 상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이 적게는 한 500만 원 정도, 많게는 한 700만 원 정도, 이 정도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 5천만 원씩,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게 좋은 상권이 아닙니다. 그런 상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바닷가를 끼고 있는 상권, 해수욕장 상권,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아주 특별한 상권이 아닌 바닷가나 해수욕장이나 어떤 뭐 휴양지 이런 데를 끼고 있는 상권은 매출에 대한 편차가 좀 심하죠. 네, 그래서 리스크가 좀 크다. 물론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리스크가 있다. 편차가 심하다는 거는 그거를 알고 사시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호텔은 그러면 황제님, 그럼 이런 호텔을 누가 삽니까? 황제님의 말씀대로 리스크가 큰 건데 이걸 누가 살까요? 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권을 또 좋아하시는 이제 수요층도 있습니다. 호텔을 취득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또 이런 상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장점이 영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호텔을 운영하기 가장 쉬운 호텔이 바로 이러한 호텔입니다. 비즈니스가 90%, 95%씩 나오는 그런 상권에 입지한 호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카운트에서 막 좁니다. 졸아.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데는 보통 주차장도 없거든요. 고객들이 오시면은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말이죠. 손님들이 출장에 오시면은 막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뭐 호텔에 오면은 좀 실수도 하고 그러시는데 요즘에는 말이죠. 출장을 오시더라도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고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딱 예약하고
파킹 해놓고 가서 식사하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말이죠. 간단하게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갖고 다니는 노트북으로 뭐 서류 점검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호텔에 한번 딱 객실에 입실을 하시면 인터폰 하나 오는 때도 없어요. 아침에 말이죠. 연락 안 해도 딱딱딱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연박이 많아요. 제숙이. 월요일 날 오시면 거의 목요일까지 4일씩 한꺼번에 결제 딱 해주고 말이죠. 법카로. 그렇기 때문에 제숙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공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운영하기 편하다는 거. 첫 번째, 매출을 쉽게 올린다. 두 번째, 고객이 굉장히 점잖거든요. 네. 호텔 객실을 우리가 판매를 하다 보면 남자 1명이 쓰는 방, 아니면 연인이 쓰는 방, 아니면 남자 2명이 쓰는 방, 또는 여자 2명이 쓰는 방, 뭐 남자 3명이 쓰는 방, 여자 3명이 쓰는 방, 이렇게 인원수가 좀 다 다르겠죠? 그 중에 가장 깨끗하게 객실을 사용하는 인원은 말이죠. 제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호텔에 근무하면서 청소도 2년 6개월 해봤지 않습니까? 남자 혼자 쓰는 방이 가장 깨끗합니다. 남자 혼자 쓰는 방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배달 음식도 잘 안 시켜 먹어요. 식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술도 잘 안 먹습니다. 겨우 먹어봤자 뭐 캔맥주 뭐 2-3개, 1-2개. 방이 굉장히 깨끗해요. 수건을 한 4장씩 비치를 해놓지 않습니까? 많이 써야 수건 2장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청소 직원도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직원들의 이직률도 좀 낮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다른 상권보다 월급을 조금 덜 줘도 직원들이 나가질 않아요. 왜? 일이 너무 편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런 데서 일을 해봤고요. 그러한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율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지나치게. 그거는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시고 나서 사전에 아는 거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사전에 알고 취득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면 그런 단점을 좀 희석시킬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어떻게 희석시키는 노하우가 뭐냐? 노하우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시간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공개를 안 해드리고요. 별표 5개짜리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호텔로 다시 돌아와서 말이죠. 현재 호텔은 연인 고객이 한 70% 차지하고 출장이나 비즈니스 고객이 한 30% 이렇게 비율을 갖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익 분석을 해봤더니 12억, 12억을 투자하셔서 말이죠. 투자해서 골조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죠.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전체 리모델링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말이죠. 월 매출은 현재는 지금 4천만 원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은 이제 1억 예상이 가능합니다. 1억 예상 가능한 호텔입니다.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것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리모델링 기간이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그 호텔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499평, 객실이 38개면은 말이죠. 최소 3개월, 최대 4개월 정도, 이 정도 우리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께 이제 약속한 대로 별표 5개짜리 팁을 하나 드리고요.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100으로 봤을 때 말이죠. 고객을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연인 고객의 비율과 비즈니스 고객의 비율과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유흥손님의 비율을 몇 대 몇이 가장 이상적이냐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께 팁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현재 월 매출이 4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4천만 원이면 말이죠. 오는 손님대로 그냥 다 받아야 돼요. 이런 비율이 어디겠습니까? 다 받아야 됩니다. 걸르지 말고 다 받아야 되겠죠? 객실이 33개, 38개예요. 38개인데 월 매출이 4천이다. 그러면 평일날 만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일날 만실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리모델링 한 후에 월 매출이 제가 1억을 예상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월 매출이 1억이면 말이죠. 일요일날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숙박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다 만실인 거예요. 그 만실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매출이 1억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비율에 따라서 손님을 받는 게 아니고 향후에 리모델링을 완료했을 때는 말이죠. 손님의 비율을 우리가 가려가면서도 만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골라받을 수.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이렇게 비즈니스가 좀 많이 옵니다. 30% 예상했는데 이번 주에는 비즈니스가 막 70%씩 막 오는 그런 주가 있겠죠. 그러면 오는 대로 다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저녁에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받았다. 그러면 비즈니스를 받지 말고 연인 손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고객은 입실 시간이 좀 빠르고요. 연인 손님들은 조금 입실이 늦습니다. 예를 들면, 네. 연인 손님 중에서도 오랫동안 연애를 했던 연인 고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입실이 빠릅니다. 왜 빠르죠? 이미 그들의 오늘의 보낼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호텔 가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오늘 눈이 맞아서 오는 손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연히 호프에서 생맥주를 한 잔 마시다가 우연히 눈을 맞았어. 어디로 옵니까? 호텔로 와야 되겠죠? 네, 그런 손님들은 좀 늦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2차에서 3차에서 2차에서 눈이 맞으면 한 10시쯤 3차에서 눈이 맞으면 12시쯤 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운영 노하우라는 게 그렇게 경험이 굉장히 바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말이죠. 이 주에 비즈니스가 좀 많이 와요. 30%만 예상을 했는데 한 50%씩 와. 계속 와 막. 계속. 그러면 방이 남아 있어도 공실이 있어도 저는 커트를 시킵니다. 커트를. 왜? 연인 손님을 받기 위해서. 연인 손님을 받아야 또 연인에 대한 당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연인 손님을 받아야 더블도 나오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손님은 더블이 안 나와요. 네. 거기에서 하나 팁이 뭐냐면, 자, 유흥손님인데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유흥손님이에요. 이 시간에. 지금 현재 매출에서는, 유흥손님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눈사롱이나 어떤 술집에서 이제 2차로 오는 손님이에요. 네. 2차로 오는 손님을 현재는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받는 거예요. 오는 순서대로. 그래도 만실이 안 되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완료하면은 무조건 만실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업을 할 줄 아시면 무조건 만실입니다. 만실인데 이 비율에 적정한 비율로 만실을 채우느냐 아니면 오는 순서대로 그냥 다 팔아서 만실을 채우느냐, 이게 달이 쌓이고 연이 쌓이면 말이죠. 이게 엄청난 효과가 다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면 리모델링을 완료한 호텔을 유흥손님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일단 원칙은 말이죠. 받으면 안 됩니다. 원칙은. 네. 원칙은 유흥손님은 받으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나서는. 근데 예외적으로는 받을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모로 한번 또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말이죠. 이 술집 손님들이 이제 2차를 나간다고 그러죠. 2차를 나간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호텔이 한 10개가 있으면 그 하위 매출이 아주 저조한 호텔 있죠. 노후화가 많이 된 호텔. 그런 데가 만실이 안 되니까. 그런 데에는 유흥업소 손님이라도 받아야 매출이 나오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데는 안 받아도 만실이 되니까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화가 된 호텔에서 서로 짜고 전화해서 방 몇 개 빼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가 오면은 받아서 이제 예약을 받아서 우리가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은 말이죠. 그렇게 그 연계해서 말이죠. 유흥업소와 연계를 해서 유흥 손님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일단은 유흥 손님은 여자 손님이 어떤 상태로 옵니까? 짧은 치마에 진한 화장에 구두는 휠 신고 복도 막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나거든요. 술 한잔 먹었으니까 발길이 더 거칠어지겠죠? 네. 막 오빠 하면서 막 복도에서 객실에서 다 들립니다. 그러면 객실 내부에는 아주 점잖은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리모델링이 완료하면 연인 손님이든 비인 손님 이게 다 들립니다. 객실 안에서. 그러면 이 호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칙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을 때는 어떻게 받냐면 이런 노후화가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받냐면 이제 결제일을 일주일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뭐 20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딱 정합니다. 술집 업주와 호텔 사장님과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전화하면 뭐 웨이터들이나 실장이나 이렇게 전화를 하면 예, 방 3개 빼주세요. 몇 시에 갈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방을 빼놨다가 이제 판매를 하죠. 예, 그러면 체크해놨다가 뭐 일주일에 한번 모아서 이렇게 결제를 해주고 해주는데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어느 호텔에 가면 말이죠. 카운터에 이렇게 장부까지 만들어 놨어요. A 술집 오늘 몇 개, 몇 월 며칠 몇 개. B 술집 몇 월 며칠 몇 개. 이렇게 딱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서 성매매로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되면 좀 앙심을 먹으면 말이죠. 수사관들이 그 인근의 호텔을 뒤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호텔을 뒤집니다. 조사가 나와요. 나왔는데 카운터에 보니까 장부가 있어. 서로 주고받은 장부가 있어. 오라. 이거 걸리겠습니까? 법적으로 안 걸리겠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걸립니다. 네. 성매매 장소를 알선해 줬다. 그렇게 해서 처벌받습니다. 좀 무거운 처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벌금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호텔에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술집을 받았던 그런 호텔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A 술집으로 이렇게 결제를 딱딱딱 뭐 열흘씩 보름씩 받기 때문에 체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 A 술집 몇 개 이렇게 안 적어 놓습니다. 노트에다가 어떻게 적냐? A 술집은 이제 카운터 직원들과 제가 약속을 하는 거죠. A 술집을 우리가 이제 바나나라고 바나나 예, 약속이죠. 예, 우리만의 약속이에요. 바나나 하면은 A 술집인 거야. B 술집은 예를 들면 뭐 사과. 그러면 B 술집이 사과예요. 김 실장님 어저께 사과 어제 몇 개 왔어요? 네. 어저께 3개 왔습니다. 어저께 바나나는 몇 개 왔어요? 네, 2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노트를 절대 기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도 입력하지 않아요. 네.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네. 나만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네.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이렇게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살짝 숨겨 놓습니다. 이 종이 하나, A4지 하나 이런 데다가 적어 놔가지고 결제가 됐죠? 다 버립니다. 소각시켜 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이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술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니면 방문을 해요. 여기 A 술집에서 왔는데요. 우리 손님들 오시면은, 전화를 하면은 좀 방 좀 빼줄 수 있습니까? 결제는 뭐 카드든 현금이든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결제는 열흘마다 한 번씩 저희가 끊어드립니다.
저희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좀 그렇게 협업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된다고 해야죠. 안 된다. 안 되고, 방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이 있으면 빼드리는데 방이 없을 때는 못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전화를 주시면 있으면 드릴게요. 그런데 없으면 못 드립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운영을. 네. 왜 그러냐면 이 술집은 말이죠. 술집은 원칙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게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리모델링 하고 나서도 예전에 지배인을 할 때 받았어요. 일부는 객실이 만약에 38개면 말이죠. 한 3개 정도는 받았어요. 술집 손님을 일부러. 왜 받았냐면 우리가 직원을 보면 이제 당번이 있죠. 당번. 실장님들 당번이 있는데 당번들의 이제 페이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 월급에서요. 기본 월급 플러스 알파를 주거든요. 이 알파가 첫 번째는 이제 음료권이에요. 음료권. 맥주 판매. 네. 맥주 판매 원래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당번들이 본인들 돈으로 맥주를 사다가 손님한테 일정한 금액을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당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더블권입니다. 더블권. 네. 더블권. 더블은 뭐죠? 객실이 숙박 기준으로 38개 판 이후부터가 더블이 발생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숙박을 40개를 팔았다. 그러면 더블이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더블 2개가 나왔을 때는 거의 당번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손님을 받거든요. 숙박 요금을 주고 왔는데 이 손님이 아침까지 안 있고 한 1시간 있다가 나가요. 그런 손님이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술집 손님들이거든요. 네, 2차 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당번들이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해서 다시 간판불을 켭니다. 그럼 손님을 받죠. 네. 여기가 만약에, 스탠다드가 이제 7만원짜리 객실이에요. 술집에서 7만원을 받고 팔았어요. 네, 청소를 해서 다시 손님이 입실했습니다. 또 다시 7만원 받죠. 네. 7만원을 받으면 이 7만원에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더블권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2만원을 준다든지, 2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당을 주거든요. 당번들에게. 그 당번들은 말이죠. 월급 플러스 이 수당이 좀 나와야 돼요. 수당이 나와야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예비 창업자, 초보 창업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측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제 좀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은 말이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네. 객실이 38개면은 한 3개 정도는 좀 남겨놓습니다. 일정한 시간까지 남겨놨다가, 오늘 술집 손님이 안 온다.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 되는데, 술집 손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도 다 닫아요. 간판불도 다 내립니다. 객실 3개가 예약해달라고 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더블권이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당번들이 수당을 벌어가는 구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영업의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술집 손님은 원칙은 받으면 안 돼요.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직원들의 수당을 생각한다면 조금 받아도 좋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이익이 남죠. 호텔 측에서도. 왜냐하면 더블을 받으면 일정한 수당을 주고 또 이것도 이제 월 매출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창업하시는 분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뭐였냐? 그렇죠. 절대 술집과 연계를 해서 원칙은 객실을 제공하면 안 된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장부는 절대 비치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은어를 사용해서 약속된 은어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셔야 된다. 이거 여러분 별표 5개 오늘 팁을 또 하나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본 호텔의 내 이자, 내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자, 네. 지급액. 이게 최대 이익음용 기준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27억 가능하시죠? 네, 27억. 이자율은 네,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1년에 이자가 1억 네, 7,550만 원입니다. 네, 12개월로 나눠주시면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1,463만 원이네요. 이렇게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기대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이죠. 네, 기대 수익률. 예.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13억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13억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1억 중에 세후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3,137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리모델링 후 기대 수익률은 28.9%입니다. 28.9%. 네, 전남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본 호텔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